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외식 경영 전문가를 저희가 왜 육성하려고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런 절차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때 같으면 이 설명회를 좀 길게 하는데 오늘은 뭐 사실 여러분들 관심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따 또 다른 여러분들이 아마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거여서 오늘은 제가 최대한 1시간 이내로 오늘 설명회를 좀 끝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달 설명회만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 가지를 소개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좀 더 복잡하다라는 생각들을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1시간 정도 깔끔하게 여러분에게 외식 경영 전문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어떤 거를 좀 하고 싶냐면 제가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기보다 제가 적어도 외식업에 계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 좀 제가 뭐 성공했다기보다는 되게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추구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몇 분의 여러분들의 사례를 좀 얘기를 할 건데 그 중에 대부분은 뭐 여러분이 아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건데 제가 일단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적어도 보는 외식 경영 전문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면 어떨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길들을 가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식업에 계속 종사하는데도 큰 의미도 있고 어찌 보면 큰 꿈을 꿀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 소개부터 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소개하는 인물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성공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안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목적은 따로 있는 거니까 일단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가면 오히려 좋은 그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소개를 하는 거니까 개개인의 호불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가 적어도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그림을 추구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백종원 대표를 뭐 요리사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본인은 근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죠. 백종원 대표는 스스로를 외식 사업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적인 모습에서도 더본코리아는요 매출액이 몇천억 단위의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그 프랜차이즈 본사를 이끌고 있는 CEO죠. 그래서 사실은 방송에서 백종원 대표를 접하는 분들은 그냥 요리를 좋아하고 뭐 외식 사업을 해서 성공을 좀 거두어 본 그런 인물로만 알겠지만 사실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요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규모가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CEO입니다. 제가 근데 왜 여러분들에게 백종원 대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TV에서 보는 그대로입니다. 외식 사업가이면서 TV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종영이 됐지만 수요 골목식당 같은 데서는 컨설팅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외식업과 관련된 되게 다양한 뭐 심지어는 국회에 나가서 자영업자들을 대변하기도 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컨설팅을 하면서 외식 사업을 하는 이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컨설턴트하고 외식 사업을 실제로 하는 사람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외식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사업을 하면 되는 거고 컨설턴트는 사업을 하는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백종원 대표가 수요 골목식당에서 외식 사업자들을 도울 때는요. 이분이 컨설턴트로서 돕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성공한 기업가이기 때문에 성공한 외식 사업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외식 사업에 도전을 하거나 현재 외식 사업을 하고 있다면 저는 이런 그림을 같이 그려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고 내 사업도 잘 될 수 있다면 또 한 가지 제가 되게 많이 강조하는 건데 누군가를 돕다 보면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많이 아니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그러면 누군가를 돕는 사람은 그냥 돕기만 하고 배우는 게 없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백종원 대표를 TV에서 볼 때마다 부러운 지점이 하나 있었어요. 수많은 예를 들면 돕는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외식 사업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도 만나고 못하는 사람도 만날 텐데 아마 그 과정에서 많은
학습을 스스로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은 정말 부러운 부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외식업을 하려고 이 자리에 만약에 오셨다면 외식 경영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외식 사업가로서의 길을 가면서도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언젠가 프랜차이즈 사업도 도전할 수 있고 백종원 대표가 부럽지 않을 정도의 멋진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저는 여기서 백종원이라고 하는 개인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전혀 관심 없고요. 여러분들에게 어차피 내가 외식업을 할 거라면, 여러분들이 외식업에서 뭔가 일을 찾아갈 거라면 외식사업가의 길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소위 컨설턴트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 하나 이야기할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례일 수도 있어요. 천안에 가면 마실이라는 음식점이 있어요. 사실은 한정식집이기 때문에, 규모가 좀 되는 한정식집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꽤 잘 됐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꽤 힘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 마실의 대표님을 만나게 된 것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분이 뭔가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 전화가 와서 저희 회사를 한번 방문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많이 힘들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외식 사업자들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잖아요. 천안에 있는 마실도 똑같이 타격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나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그래서 사실 뭐 저하고는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지만 오히려 저는 그 순간 마실에 대해서, 그 마실의 대표님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됐죠. 그러면서 되게 재미난 포인트를 찾게 된 겁니다. 뭐냐면 지금 천안에 있는 그 마실 대표님은요, 박노진 대표라고 하는 분인데, 박 대표님은 외식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외식업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교육 사업을 해요. 그 교육 사업이 어떤 교육 사업이겠습니까? 외식업과 관련된. 예를 들면 천안에서는 꽤 성공적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음식점 사장님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외식 경영을 교육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컨설팅도 합니다. 교육을 하는 사람이 컨설팅을 안 할 리가 없겠죠. 또 되게 재밌는 게 단체 도시락이라고 하는데 꽤 재미를 붙였어요. 예전에는 그냥 한정식집이란 말이죠. 근데 내방 고객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탈피하는 방법을 찾다가 단체 도시락이라고 하는 분야의 매력을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천안에 있는 음식점이 아산까지 배달을 가나요? 천안에 있는 음식점이 공주까지 배달 갈 일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아무리 배달을 좀 멀리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몇 킬로의 일이지 옆에 도시까지 배달을 가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가끔씩 제가 그 마실의 박 대표님 페이스북에 포스팅하는 걸 보면 지금 어디로 배달 간다라는 이야기를 올려놓거든요. 그게 아산이나 청주나 뭐 공주 같은 옆에 도시까지도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단체 도시락이거든요. 몇십 인분을 주문하는 거죠. 오늘 점심 예를 들면 50인분을 배달해달라. 이 주문 오늘 들어왔을까요? 소화 못합니다. 오늘 주문이 들어와서 오늘 50인분을 배달해달라고 하면 오늘 영업을 포기하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못하죠. 분명히 오늘 점심 50인분을 주문받았다는 얘기는 적어도 어제 이전에 주문을 받았을 거고요. 식재료를 어제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밤새도록 만들었든 아니면 오늘 아침에 다른 시간을 쪼개서 만들었든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멀리까지 배달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일반 음식점 같으면 그거 가지고 하루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방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장점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단체 도시락을 꽤 많은 공을 들였고 그 부분에서 매출이 상당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부분. 한정식집을 했기 때문에 메뉴가 되게 다양한 메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메뉴를 도입하고 싶은 음식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메뉴에 대한 전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외식업 사장님들이 마실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메뉴를 자기 음식점에도 도입하고 싶다고 하면 그에 대한 전수를 해주고요. 예를 들면 전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소스를 공급해 주기도 하고 식재료를 공급해 주는, 예를 들면 유통, 물류 영역까지도 사업을 확대시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좀 더 나아가면 가맹사업 단계까지 가겠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 마실이라고 하는 음식점이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음식점 하나를 했던 상황인데 지금은 음식점을 하면서 교육사업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단체 도시락도 하고 메뉴 전수도 하고 심지어 유통물류까지도 손을 대는, 그죠?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영역입니다. 특히나 제가 요즘에 와서 앞으로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뭐 끝나간다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끝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믿으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뭐 올 말이나 어쨌든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그거를 그 이후의 시대를 뭐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이전으로 돌아갈까요? 코로나가 끝나면 예전처럼 똑같이 뭐라도 하면 그냥 먹고 살 수 있어. 음식점이라도 하면 그냥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는요, 외식 산업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지금 외식업을 종사하고 있다면 매출이 예전에는 좀 못하면 1, 20%, 20, 30% 줄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막 방방 떴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매출은 절반으로 줄기도 했고 심지어는 80%, 90%가 줄기도 했어요. 이런 걸 경험한 상태에서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앞으로 이전 세대로 그대로 돌아갈 거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는 아닐지 모르지만 또 이런 팬데믹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외식업에서는 이제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외식업을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그냥 하나만 잘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외식 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폭넓은 역할들을 해나가는 게 새로운 외식 사업자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을 좀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를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릴까요? 동작구에 가면 배달만 하는 음식점이 하나 있어요. 홀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 음식점을 그 몇 달 전에 가봤었는데 홀은 하나도 없고 그냥 주방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유 주방이나 이런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이면도로에 별로 입지가 안 좋은 자리에 1층 매장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테이블이 하나도 없이 주방만 설치가 돼 있고 거기서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만 합니다. 근데 매출이 한 달에 6천에서 7천만 원. 저도 놀랬습니다. 저도 놀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19가 가져온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배달의 중요성이 커졌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배달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이 사례를 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최근에 이 사장님이 새로운 사업을 펼쳤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아십니까? 배달의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컨설팅 비즈니스.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홀이 하나도 없는데 배달만 가지고 매출을 6, 7천을 만들어낸다? 그분 노하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노하우를 가지고 왜 동작구에 조그마한 매장에서 내장사만 해야 되나요? 그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분은 저희 창업경영신문하고 손을 잡았어요. 뭐 우연은 아닙니다. 이분이 저희 창업경영신문을 선택해 주셨고 저희 창업경영신문이 이 사장님과
손을 잡고 배달 매출 컨설팅을 시작을 했어요. 저희 창업경심 홈페이지에 어딘가에 가보면 배달 매출을 도와드립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혹시라도 배달 매출 컨설팅을 받아보려고 알아보신 분들은 혹시라도 경험해 보시겠지만 컨설팅료가 의외로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 홀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배달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뭔가 그 노하우를 배워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 노하우를 누가 쉽게 가르쳐 주나요? 그러지 않으니까 컨설턴트들이 몇백만 원을 받아도 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장님을 설득을 했어요. 저렴하게 하자. 저렴하게 하자. 음식점 사장님들이 얼마나 힘든데 저렴하게 하자. 대신 꾸준히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월 99,000원이라고 하는 소위 일종의 회비 제도죠. 월 99,000원만 내면 이 사장님의 외식 소위 배달 매출을 올려주는 노하우를 소위 전수해주는 방식으로 소위 일종의 멤버십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좀 더 현실적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제안을 했지만 이런 아이디어는 이 사장님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내가 배달 매출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노하우를 섞이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사장님도 나름대로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 볼까, 홈페이지도 만들어 볼까, 배달 매출을 분명히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해서 일종의 그런 쪽에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었던 거죠.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하던 일이 오히려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잘 먹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장님의 예를 들어보면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이분에게 컨설팅을 받아요. 왜냐면 여러분, 본사도 가맹점들의 배달 매출 비중을 높여주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본사라고 해서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사도 컨설팅을 받아서 이거를 내부 소위 시스템에 반영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역시나 제가 이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되겠다고 맘먹은 건 단순합니다. 배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 매장에서만 이용을 해야 되나요? 그 노하우를 활용해서 또 다른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고, 이분은 컨설팅을 하지만 지금 동영상 교육도 열심히 찍고 있더라고요. 교육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분에게는 꿈이 있어요. 배달 매출을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꿈도 있죠. 여러분, 외식 경영에 대한 전문성은 여러분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되게 다양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금 안타까운 건 외식업을 하는 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뭔가 할 게 없으니까 외식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외식업을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데 이분들처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세 분 딱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분들처럼 자기가 외식업에 왜 뛰어들었건 간에 외식업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고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쌓이고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하게 뭔가를 전개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외식업을 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외식업을 어차피 하게 될 거라면 또는 하고 있다면 이런 흐름들을 따라가 주면 어떨까, 그럼 여러분 인생이 훨씬 더 즐거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외식 경영 전문가는 이런 길들을 갔으면 좋겠다. 사례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어찌 보면 최후의 꿈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죽전문전 프랜차이즈 혹시 아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본죽 정도는 알겠죠? 죽전문전 프랜차이즈가 우리나라에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1, 2, 3등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1등은 본죽, 2등은 죽이야기, 3등은 맛깔참죽. 이 정도. 근데 여러분 본죽은 아는데 뭐 죽이야기도 모르는 분은 모를 거고 맛깔참죽도 모르는 분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가맹점 몇백 개예요, 다. 여러분 제가 이 사례를 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 개 브랜드가 공통점이 있어요. 죽전문점이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개 브랜드의 창업자들이 전부 다 외식 컨설턴트 출신이에요.
곤죽의 김철호 회장, 주기학의 이명서 대표님, 막갈참중의 이상화 대표님 전부 다 외식 컨설턴트 출신입니다. 심지어 본죽의 김철호 회장님하고 막갈참중의 이상화 대표님은 아예 컨설팅 회사를 같이 하던 분이세요. 한 회사를 동업으로 막갈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본죽의 김철호 회장이 먼저 독립을 했죠. 어찌 보면 컨설팅을 하다가 죽전문점의 매력을 느끼게 된 거예요. 내 컨설팅만 하는 것도 좋지만 나가서 프랜차이즈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도우면서 보니까 죽전문점은 충분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 나 나가서 사업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본죽은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외식 프랜차이즈 중에 탑 중에 탑이 해당되죠. 그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김철호 회장의 사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기학의 이명서 대표도 똑같은 케이스고 막갈참중의 이상화 대표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외식 사업을 하면서 뭔가 외식 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러면서 교육이든 컨설팅이든 유통 물류든 뭔가의 길을 찾아서 사업을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이나 이런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사업의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그런 사업을 여러분들이 그런 사업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기대하지는 않았는지 몰라도 엄청난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저는 모든 외식업 사장님들이 모두 다 이렇게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런 꿈들을 꾸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꿈을 꾸고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태도부터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좀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죽지 못해 하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냥 해야 돼서 때려치고 싶지만 때려쳐도 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서 정말로 싫은데 억지스럽게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건데 만약에 그분들이 그런 멋진 꿈을 꾼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사례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런 꿈들을 꾼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훨씬 즐겁게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외식업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적어도 이 일을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미 다 나왔습니다. 저는 외식업에 종사하는 사장님들이 단순히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전문성을 확보하고 일정한 성과를 내고 그 성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그 교육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컨설턴트가 될 수도 있고 프랜차이즈가 될 수도 있고 유통물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전혀 다른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런 비즈니스를 저는 여러분들이 찾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이제 강조했던 게 바로 외식 경영 전문가를 육성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외식업 사장님들을 위한 교육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전에는 그냥 외식업에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거든요. 외식업에도 경영학을 좀 도입해서 좀 더 체계적인 경영을 하는 것만으로도 외식업이 발전할 수도 있겠다. 어찌 보면 이런 소박한 생각으로 외식 경영에 대한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런 사례들을 접하면서부터 이 교육의 주제나 뭔가 목표를 좀 바꿔야 되겠다. 외식 경영 전문가가 다양한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외식 경영 전문가 육성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설명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시시때때로 저희가 창업 교육을 할 때마다 강조하고요. 외식업 창업 교육을 할 때마다 이런 모습들을 설명하고 이제 예전처럼 그냥 뭐 하나만 잘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먹고 사는 그냥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점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음식점을 왜 시작했는지 다 이유가 다르더라도 이 일에 푹 빠져서 뭔가 재미를 붙이면 훨씬 더 많은 꿈들을 꿀 수 있게 될 거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훨씬 더 즐거워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프로젝트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진행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한 번만 보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는 게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창업경영신문도 창업박람회를 나가거든요. 뭐 모든 박람회를 나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전통이 있는 규모가 있는 박람회는 나가는데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현수막을 저희 박람회 부스에다가 걸어놓고 상담을 했었어요. 컨설턴트로 활약하는 음식점 사장님. 지금까지처럼 컨설턴트는 따로 놀고 음식점 사장님들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음식점을 하면서 컨설팅을 좀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사실은 외식업뿐만이 아니라 저는 다른 업종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유통업이 됐든 서비스업이 됐든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한다는 건 열심히 그 사업에 매달리다 보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쌓이게 되는데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아까 제가 백종원 대표 얘기를 하면서 더 많은 걸 배우게 되고 그 많은 걸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모습은 더 많은 기회가 만들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이걸 제가 외식업에 좀 더 한정해서 얘기해 보면 컨설턴트로 어찌 보면 외식 컨설턴트로 활약하는 음식점 사장님들을 많이 만들어 보자.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한 얘기지만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고요.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박람회까지 나가서 이 부분을 강조했죠.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부분의 포인트를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념은 되게 단순하죠. 나는 앞으로 외식업을 할 거다. 그런데 전문성을 좀 확보해서 컨설턴트로도 활동하자. 컨설턴트로 활동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전문성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도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그 전문성은 내 사업에 당장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가르쳐 주다 보면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게 되겠죠. 다양한 메뉴를 접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더 많은 걸 배우게 되겠죠. 전문성은 더 커지겠죠. 되게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실천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백종원 대표나 마실의 박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실천하고 있지만 실제로 100명의 음식점 사장님들 중에 이런 모습을 실천하는 분은 아마도 10명? 아니요. 천만에요. 5명? 천만에요. 한두 명이나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렇다고 해서 뭐 경영학 박사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대학원을 다시 가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외식업을 할 거라면 전문성을 쌓으라는 건데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물론 경영학과를 다시 갈 수도 있지만 책을 한 권 읽을 수도 있고요. 성공한 음식점 사장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의 노하우를 배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거고 그게 바로 외식경영 전문가 육성 프로젝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컨설턴트로도 활동할 수 있는 외식 사업가들, 외식 경영자들을 만들어내자. 그러면 지금 제가 그리는 그림을 그분들은 적어도 그분들에게는 문이 열려 있게 될 것이다. 그분들이 어떤 소위 다양한 기회를 갖게 될지 모른다. 그런 사장님들을 만들어내자. 이게 저희 외식경영 전문가 육성 프로젝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도 뭐 예상을 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전문성을 확보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문성을 확보하는 건 사실 다양하게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원 갈 수 있잖아요. 요즘 대학원 저녁에도 갈 수 있어요. 맞죠? 사이버 대학도 요즘 석사과정 만듭니다. 심지어 박사과정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리고 꼭 사이버대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야간 대학도 갈 수 있고 야간 대학원도 갈 수 있고 길은 얼마든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잖아요. 복잡하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보다 좀 더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일단 맨 처음 시작한 게 외식 경영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만드는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그걸 만들었죠. 외식 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교육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교육을 맨 처음 만든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저희 회사가 서울에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영등포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부산에서 음식점 하는데, 나는 지금부터 외식 경영자가 되고 싶어. 외식 경영 전문가가 되고 싶어. 서울까지 왔다 갔다? 교육을 하루 받으면 되나요? 하루 교육 받는다고 해서 전문가가 될 것 같으면 아무나 하죠? 그러면 그건 안 될 건데, 그러면 예를 들면 교육을 한 달은 받아야 되나요? 그러면 부산에서 한 달간 서울 와서 지낼 겁니까? 왔다 갔다 할 겁니까? 어렵죠. 처음에 제가 이 교육을 만들어서 실제로 오프라인 교육을 만들었었고, 그러고 교육을 했었죠. 주로 어떤 분들이 오셔요?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시죠. 물론 적극적인 분들은요, 제주도에서도 와서 들었고 부산에서도 와서 듣는 분들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올라올 수 있었던 거죠. 10주 동안 10번만 오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3시간 교육 들으려고 3시간 넘게 와야 돼요. 돌아가는데도 3시간 이상 걸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모하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을 받고 끝낸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죠. 존경스럽죠. 근데 저에게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코로나19가 터졌어요. 제가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신문사를 하니까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여러분 분위기 아시죠? 일단 사람을 모이는 건 안 되는 거.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8개월 동안 교육장을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모아보려고도 안 했어요. 왜? 모았는데 거기서 확진자라도 나오면 저 어떻게 돼요? 모아보려고도 안 했어요. 교육은 원천적으로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도 아니죠, 사실은. 코로나가 길어지는 거예요. 빨리 끝났으면 다시 오프라인 교육을 시작하면 되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안을 찾았죠. 그러다가 뭘 찾았냐면 여러분 지금과 같은 방법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오늘은 설명회이지만 교육과 설명회는 한 끗 차이입니다. 제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해도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교육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원격 교육이에요. 줌이라고 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교육을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했죠. 왜?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서울 경기에 계신 분들만 오셨죠. 줌으로 교육을 하니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게다가 오는 시간, 가는 시간을 전략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현업에 계신 분들이 교육을 받기가 쉬웠죠. 이래서 저희가 원격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원격 교육만 가지고도 아쉬운 게 있었어요. 저희가 보통 원격 교육을 3시간씩 했거든요. 한 번에. 음식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수업을 7시부터 해야 돼요. 10시까지. 저녁 장사 포기하고 해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방법을 찾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대안을 찾은 게 뭐였냐면 동영상 교육과 원격 교육을 결합하자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런데 녹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녹화 영상을 다른 교육에 써먹을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서비스 관리를 교육을 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녹화를 했다.
그럼 서비스 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녹화를 했으니까 그 동영상을 활용하면 적어도 교육을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동영상 교육의 장점이 뭐죠?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다는 거. 그죠? 지금은 이런 실시간으로 하는 교육은 제가 시간이 되는 시간만 여러분도 참여해야 되잖아요. 오늘 8시부터 대선 토론회 한대요. 여러분도 거기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억지로 8시 전에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궁금하고요. 그런데 동영상 교육은 그 시간에 대한 부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결합을 하게 됐어요. 외식경영 전문가 양성과정은 동영상 교육과 지금과 같은 실시간 원격 교육을 결합해서 만들었고 10주짜리로 만들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장점이 있더라고요. 돈도 싸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동영상 교육은 적어도 강사의 시간은 세이브할 수 있잖아요. 한번 만들어 놓은 교육을 재탕 삼탕하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교육비도 줄어들죠. 실제로 저희가 외식경영 전문가 양성과정을 만들고 나서 예전에는 60만 원짜리로 만들었는데, 물론 60만 원도 싸다고 했어요.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바꾸고 났더니 40만 원까지 줄일 수 있었고요. 특정한 요건을 갖추면 할인도 해주거든요. 그러면 32만 원에도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외식 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는 교육이 탄생을 합니다. 저희 이따 이 교육은 제가 한 번 더 소개를 할 텐데,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외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소위 외식 경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 완벽하진 않지만 일단 아쉬운 대로 저희가 교육이 38시간이니까 38시간짜리 교육을 전수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적어도 외식업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컨설턴트로 활동했으면 좋겠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저희가 하는 교육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전문성이 갖춰졌죠? 이제 가서 컨설팅 하세요. 알아서. 그래도 돼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실천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막막하겠죠. 왜냐하면 컨설팅은요, 배웠다고 바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설령 내가 컨설팅을 할 수 있다 해도 컨설팅은 고객에게 신뢰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개인이잖아요. 음식점 하나 하고 있는 사장일 뿐이에요. 근데 내가 공부 좀 했다고 너 컨설팅 해줄게 그러면 그분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물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간혹은.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됐던 겁니다. 고민했죠. 방법이 없을까?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방법이냐면, 여러분이 창업경영신문의 소속 컨설턴트가 되면 안 되나요? 제가 창업경영신문 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저희 회사가 하는 교육을 이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외식 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기본적으로 갖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창업경영신문의 소속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게 하자.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혼자서 알아서 해보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할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창업경영신문의 소속 컨설턴트를 하라고 하면 장점이 있어요. 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제가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외식 컨설턴트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도와달래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자기 외식 프랜차이즈 한번 해보고 싶대요. 내가 음식점을 하나 하고 있는데 장사는 잘 되거든? 근데 나는 이걸 프랜차이즈로 만들고 싶어. 여러분, 그분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막막하겠죠. 막막하잖아요. 나중에 경험이 쌓이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창업경영신문 소속 컨설턴트로 활동한다면 적어도 창업경영신문의 소속 컨설턴트 중에는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하고 한 팀을 이루어서 컨설팅을 하면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게 소위 팀 프로젝트의 장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저희는 단순하게 외식 경영 전문가로 활동하려면 적어도 외식 경영 전문가로서 인정받으려면 일단 전문성을 갖추자.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컨설턴트로 활동하자. 창업경영신문 소속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외식업을 하면서 여러분이 김밥집을 하든 국수집을 하든 고깃집을 하든 관계없이 여러분은 어느 매장의 사장님이면서 전문성도 갖추고 컨설턴트로 활동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1년에 한 번이라도 1년에 2번이라도 실제 컨설팅에 참여할 기회가 있겠죠. 되셨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누군가를 도와주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사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배우고 누군가를 가르쳐주면서 배우고 컨설팅을 지켜보면서 배우고 심지어는 내가 명색이 컨설턴트인데 공부라도 좀 더 하지 않겠어요? 38시간짜리 교육을 받으면 완벽해지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전부 다 전문가가 돼버리면 저는 마술사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후에도 꾸준히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컨설팅을 해야 될 사람이라면 공부를 더 하게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죠?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뭔 대단한 걸 투자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시간을 많이 쓰자는 얘기도 아니고요.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뭔가 여러분 일을 누군가가 전문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데 혼자서만 노력할 게 아니라 창업경영신문과 손을 잡아보자. 여러분, 저한테는 이익이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모두가 창업경영신문 소속 컨설턴트가 되어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저희 컨설턴트는 지금 몇 명이 확보되는 거죠? 지금 저 포함해서 15명이거든요. 접속해 있는 분이. 그러면 우리 모두만 컨설턴트라고 해도 저희 컨설턴트가 몇 명인 거예요? 15명. 제가 이렇게 쭉 컨설턴트를 저는 모집해 나가겠네요. 언젠가는 100명이 될 수도 있네요. 200명도 될 수 있겠네요. 창업경영신문의 소속 컨설턴트가 100명, 200명 많아지면 창업경영신문의 노하우는요, 훨씬 더 커지고 도와줄 수 있는 영역도 훨씬 더 많아질 거고, 누군가는 메뉴 개발에 훨씬 더 전문성이 있고, 메뉴 개발에서도 어떤 분은 고깃집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고깃집에 맞는 메뉴 개발을 잘할 거고, 어떤 분은 분식집에 맞는 메뉴 개발을 잘할 거고, 어떤 분은 마케팅에 대한 노하우가 많을 거고, 이러다 보면 컨설턴트의 폭이 넓어질 거고, 창업경영신문에만 도와달라고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컨설팅 회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남는 게 있겠죠. 그죠? 저도 남는 게 있겠죠. 오늘 제가 추구하는 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창업경영신문의 외식경영 전문가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을 훨씬 더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고, 창업경영신문은 훨씬 더 많은 전문가를 보유하고 훨씬 더 많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컨설팅 기관이 될 수가 있고, 제가 창업경영신문을 만들었을 때 목표처럼 창업자와 자영업자를 도와줄 수 있는 훨씬 더 큰 능력을 갖게 될 테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다시 여러분으로 갈까요? 나중에 여러분이 주변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컨설팅 기관인 창업경영신문의 소속 컨설턴트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얘기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이야기고요. 물론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꽤 걸릴지도 모르죠. 저는 적어도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이 외식 경영 전문가 육성 프로젝트로 설명회를 하게 된 건 2022년도에 들어서 시작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외식 경영 전문가 교육은 있었어요. 작년에도 교육은 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런 설명회, 전문가 육성 프로젝트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았죠. 근데 제가 올해 들어서 이런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설명회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더 많은 외식업 사장님들을 만나야 되겠다. 더 많은 외식업을 꿈꾸는 분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그림으로 꿈을 키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그 역할을 일부 공헌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서로 발전하는 그야말로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럼 저 얘기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소속해서 활동하는 그 조직을 저희는 창업경영신문 컨설팅 그룹이라고 부르고요. 거기에는 외식경영 과정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교육이 지금은 3가지를 운영하거든요. 창업 컨설턴트 과정이라는 교육도 운영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전문가 육성 그 양성 과정이라는 교육도 운영하고 있고 외식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그림을 3개 교육 과정에 공통적으로 접목해요. 그러니까 그 3개 교육 중에 어느 한 교육을 수료하기만 해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창업경영신문 소속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뭘 해야 되겠어요?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요? 동영상과 원격 교육을 결합해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교육은 최대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해되셨죠? 부산에 있어도 상관없고요. 심지어는 외국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 교육을 받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전문성을 어느 정도 키우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에 1차적으로 접목을 하겠죠. 여러분 외식경영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니까 어디부터 접목을 해야 돼요? 내 사업부터 접목을 해야죠. 내 사업에 접목을 하면서 내 사업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지고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매출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이익이 커진다는 얘기죠. 내 사업이 성공에 가깝게 다가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변 분들이 부러워하겠죠. 이해되셨어요? 아까 동작구에 있는 음식점이나 천안에 있는 마실처럼 주변에 나도 저 음식점처럼 장사하고 싶은데 그런 여러분들이 일종의 인정받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배우고 싶은 사람,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어지겠죠. 컨설턴트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돈을 벌기 시작해요. 아, 이 사람은 성공해 봤으니까 나를 제대로 도와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제가 그래도 창업경영신문을 회사를 운영한 건 20년이 넘었고요. 창업경영신문을 운영한 건 지금 17년이 됐는데 그래도요. 제가 누군가를 도와주겠다고 하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너 음식점 해봤어? 너 음식점 안 해봤을 거 아니야. 음식점도 안 해본 사람이 나를 돕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실제로 그런 분들 계세요. 물론 그분들이 무조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음식점을 안 해봤으니까 경험으로 가질 수 있는 전문성, 디테일함 이런 걸 저도 못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요리 전문가겠어요? 제가 메뉴 개발 전문가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닐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너 음식점 해봤어? 근데 제가 만약에 실제로 저도 음식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음식점이 정말로 부러울 정도로 잘 되는 음식점이면 그분들이 바로 태도가 바뀔 거요. 그랬어요. 실무 경험도 그렇게 많았어요. 사장님이 이제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시작부터 현업을 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한 다음에 소위 컨설턴트나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어찌 보면 이론과 실무를 함께 갖추는 전문가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림을 소개하려고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이 저희 창업경영신문 소속 컨설턴트로 활동하면 저희가 뭔가 혜택을 제공해야 되겠네요. 교육 컨설턴트라는 명칭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하면 다른 데서 다 따라할 거예요. 제가 저희만 할 수 있는 뭔가 혜택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 필요해요. 외식 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은 받아야 된다. 이해되셨죠? 교육은 받아야 된다. 그 교육을 받고 컨설턴트로 이제 소위 활동을 시작을 하면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개인별로 제가 그냥 미니 홈페이지라고 불러드릴게요. 창업경영신문 안심창업 서포터 홍길동입니다라고 하는 홈페이지. 근데 미니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개인적으로 다 만들어 드려요. 돈 받지 않아요. 월 이것 때문에 돈 얼마씩을 내는 것도 없어요. 그냥 만들어 드려요. 그럼 여기에는 이런 메뉴들로 여러 개의 메뉴가 나와요. 홈페이지인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이걸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누군가에게 알려야 되거든요. 컨설팅을 하든 음식점을 하든 누군가에게 알려야 매출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미니 홈페이지, 저희는 그냥 내부적으로는 블로그라고 부릅니다. 그런 걸 만들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해되셨어요?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보통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개인적으로 만들면 홈페이지에 모든 컨텐츠를 여러분이 올려야 되죠. 맞나요? 저희는 저희가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일주일에 몇 개씩은 저절로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바빠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내 홈페이지에 컨텐츠가 업데이트가 돼요. 이게 장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거를 만들어 드린다. 왜냐하면 컨설턴트로 활동하든 음식점 사장님으로 활동하든 소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온라인 마케팅, SNS 마케팅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온라인 마케팅이나 SNS 마케팅을 하려면 뭔가 컨텐츠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컨텐츠를 직접 만들려면 힘들어요. 시간을 너무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아예 만들어 드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들어 드린다는 얘기예요. 홍길동에 여러분 이름이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자, 또 다른 그림입니다. 이건 홈페이지가 좀 바뀌었네요. 창업경영신문 외식경영 6팀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이제 모양새가 좀 홈페이지 같죠? 그죠? 홈페이지 같죠? 이 홈페이지는 누구에게 만들어준 홈페이지냐면 제가 앞에서 외식경영 전문가 양성과정 소개해드렸죠. 그 과정을 6기로 함께 수료하신 분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라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뭐라고 했죠? 컨설턴트로 활동하라고 했죠. 근데 혼자서도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게 중요하지만 팀을 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같이 공부했잖아요. 6기로. 6기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저희가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함께 힘을 합해서도 활동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역시 홈페이지 구축비를 따로 받지도 않고 별도의 웹 호스팅비를 따로 받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 홈페이지에도 여러분 창업 뉴스, 경영 뉴스, 세금 뉴스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건 우리 모두의 홈페이지. 창업경영신문 중에 외식경영 쪽에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일종의 외식경영 센터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소위 외식 컨설팅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창업경영신문에서도 외식업을 도와줄 수 있는 컨설턴트들의 조직을 저희가 창업경영신문 외식경영센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외식경영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면 소위 외식경영센터의 소속 컨설턴트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외식경영센터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동작구에 있는 한 음식점이 배달 매출 컨설팅을 시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창업경영신문과 손을 잡고 이겁니다. 배달 매출 비중을 높이세요. 월 99,000원으로 배달 앱 활용법을 제대로 전수해서 배달 매출의 소위 비중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컨설팅을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창업경영신문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또 한 가지.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작구에 있는 한 음식점 사장님의 노하우죠. 근데 여러분이 또 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특정한 소스를 정말 잘 만들어. 나는 반찬을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는 반찬이 있어. 그럼 여러분이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노하우는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직접 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이 개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만의 노하우를 상품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만의 노하우를 사업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작구에 있는 한 음식점 사장님의 배달 매출에 대한 노하우를 그 동작구 사장님이 혼자서 파는 게 아니라 모든 창업경영신문의 조직들의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곳곳에서 이 고객을 찾는 거죠. 실제로 컨설팅은 동작구에 있는 그 음식점 사장님이 컨설팅을 하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구조로 컨설팅 조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에 직접 도전해 보세요. 네, 주변에 나 외식업으로 프랜차이즈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그래?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이해되셨어요? 그걸 설명해 놓은 서비스 소개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컨설턴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컨설팅을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창업경영신문에 100개가 넘는 지역센터에서도 클라이언트를 찾을 수가 있고요. 조금 어려워질지 모르지만 저희 창업경영신문이 이런 사업도 하거든요. 마을 단위의 마을 신문사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을 신문사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을 신문사에도 월곶동 마을미디어라고 하는 마을 신문사에도 배달 음식점 매출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올라와 있네요. 무슨 말이죠? 월곶동 마을신문에서 배달 매출 컨설팅을 받고 싶은 사람들을 여기서도 찾아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사업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1시간 금방 가죠?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외식경영 전문가로 육성되었으면 좋겠다. 음식점에 직접 종사하면서 컨설턴트로 활동하기도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테고요. 왜냐하면 저희 창업경영신문 원격교육센터를 운영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원격교육센터에서 교육을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이 교육과정을 하나 만들어서 원격교육센터에다 넣어달라고 하면 제가 그거 무조건 안 된다고 할까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저희 창업경영신문과 손을 잡아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그림을 저희는 이미 어느 정도 갖췄고요. 그 시작점으로 여러분이 외식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또는 앞으로 외식업을 하실 계획이라면 외식경영 전문가 양성과정을 받는 데부터 출발해보자. 이해되셨나요? 저희가 그 교육을 한다고 했잖아요. 동영상과 원격 교육을 결합해서 10주 동안 진행되는, 저희는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교육을 합니다.
동영상은 자유롭게 보시되 원격 교육은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하는 교육은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합니다. 10주 동안. 이해되셨죠? 그래서 실제로 실시간 교육은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맨 처음하고 맨 마지막만 빼고 2주차부터 9주차까지는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실시간 교육을 받으시고요. 나머지는 동영상 가지고 일주일에 3시간 정도씩 교육을 받아서 10주 동안 교육을 받으면 총 38시간짜리 교육이 끝나고, 여러분이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외식 사업을, 외식 경영 전문가로 소위 육성되는, 그래서 언젠가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교육도 하게 되고 더 멋진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만들어 소위 커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되셨나요? 네.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가져가면 교육 과정도 좀 소개를 하고 그 교육에서 어떤 것들을 교육하는지도 좀 세부적으로 소개시켜 드리면 좋은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일단 1시간 정도만 하겠다라는 말씀 드렸고, 교육 내용은 사실 홈페이지에도 이미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그 교육 과정 안에 1주 차에는 어떤 교육을 하고 2주 차에는 어떤 교육을 하고 3주 차에는 어떤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소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보시면 이번 교육 과정이 10주 동안 어떤 내용들로 교육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오늘은 이 정도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외식경영 전문가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일단 다음 주 화요일부터 새로운 기수가 시작을 해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소위 7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7기가 시작이 되고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서 5월 10일까지 10주 동안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참여를 해주시면 7기로 수업을 받는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는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8기가 뭐 예를 들면 6월이나 7월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저희 창업경영신문과 함께 소속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외식 경영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번에 참여를 안 하더라도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이제 내가 여기에 참여해서 나도 창업경영신문과 함께 움직여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언제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크게 안 바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궁금한 게 있거나 이러면 저희 회사로 별도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